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물건은 잔뜩 쌓여 있는데 정작 필요한 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많아 보이지만 진짜 편안한 관계는 드물고, 돈은 열심히 벌어도 늘 부족하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가끔은 과거의 후회가 발목을 잡을 때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 이 한 문장이 크게 와 닿았어요. 무언가를 버려야 진짜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다.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4가지 짐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먼저 물건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 쌓아둘까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몇 년째 손도 안 댄 물건, 앞으로 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집을 정리하다 보니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던 책, 옷, 심지어는 충전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버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방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쌓아둔 건 사실 물건이 아니라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없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 하지만 버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공간과 여유라는 거요. 물건을 버리는 건 삶에 숨쉴 공간을 주는 일 아닐까요? 두 번째는 마음의 짐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어요. 허영심, 관계, 그리고 걱정. 먼저 허영심입니다. 우린 종종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 휘둘립니다. 좋은 차, 좋은 옷, 화려한 스펙.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사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불편하기만 한 만남도 있죠. 의린이니까, 오래됐으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마지막은 걱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실제로 일어나는 건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90%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밤마다 혹시 내일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며 잠 못 이룬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었네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허영심, 관계, 걱정부터 정리하는 거 어떨까요? 3번째는 돈입니다. 이 주제만 나오면 가슴이 뜨끔하죠.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소비, 순간의 기분을 달래기 위한 소비, 불안해서 그냥 쌓아두는 돈.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저축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늘 불안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연료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비 습관을 바꿔보니 달라졌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라고 자문해보고 남보라고 쓰는 건가? 진짜 내가 원해서 쓰는 건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때부터 돈이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도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내가 부려야 할 것이지 나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과거의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죠. 하지만 곱씹어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저도 예전에 투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오랫동안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놓아야만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교훈으로만 남겨야 한다는 거요. 과거를 버릴 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과거라는 벽을 밀어넘길 때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버려야 할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나를 짓누르는 허영심, 관계, 걱정, 나를 지배하는 돈과 소비 습관, 붙잡고 있는 과거와 후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감이 될 거예요. 책,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은 단순히 잃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버림의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했다면 불경기가 되든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건 그리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치장하며 눈높이를 높이면 작은 변화에도 겁을 먹게 된다.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입은 옷은 전체 옷의 약 59%, 남은 41% 가운데 집을 생각으로 샀지만 아직 입지 않았다는 것이 24%, 입을 생각이 없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는 옷이 17%이다. 그야말로 옷장 안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다시 읽을지도 모르니까라고 말하는 기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번 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번 읽은 책을 여간해서 다시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류는 아무리 감명을 받았다 해도 다시 읽는 일은 드물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미래를 생각한다 해도 결코 좋은 미래가 찾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인생은 오늘을 제대로 살기 어렵다. 누구든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과거도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즐겁지 않으면 과거도 미래도 받지 않을 것이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전쟁에서는 라이벌 기업을 무너뜨리거나 빼앗고
또는 영역을 넓혀 라이벌 기업을 파멸로 몰고 갔다. 이러한 파괴의 싸움을 끝내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또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관계를 쌓아가지 않으면 인간 사이가 위태롭게 되고 말 것이다. 인간에게는 안주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 그 때문에 이를 가져서 우선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안정된 생활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해진다. 평생 계속할 수 있는 일 따위는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이 좋으면 그것으로 됐다는 보수적이며 찰나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일 하자 이만하면 됐어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무엇이든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다. 인생에는 수명이라는 절대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잊고 시간은 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잔혹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 실력, 실적 모두 다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무튼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언제 어느 때라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